오늘 CNGTV 줌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NGTV에서 아트 및 디자인과 3D 프린팅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과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잘 아시겠는데 거기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활용 영역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접근에 있어서 이번에는 현업에서 계시는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트렌드 소개, 그다음에 실제 진행한 콘텐츠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 AI를 이용한 재미있는 도전을 시작하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실 주식회사 감성놀이터 최석영 대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성놀이터 대표 최석영입니다. 예, 저는 지금 XR 전문 기업인 감성놀이터의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의 대표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톤앤 매너로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해서 심리치유 VR 쪽에 예, 몰입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르키니를 좋아해서 지금 메타버스와 언리얼 엔진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석영 대표님이야 국내에서 이쪽 AI 쪽, 또 뉴미디어 쪽,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 또 VR 쪽 콘텐츠 개발자이기도 하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길게 사족을 다는 것보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또 흥미롭고 기대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제 최석영 대표님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따스한 콘텐츠 접근과 무모한 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별도로 작가님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를 좀 하는 시간이 잠깐 필요하니까요. 시청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모함의 가치를 만들다라는 카피로 해서요. 지금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도전이 가치를 이뤄서 의미까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영화가 전공이고 대학원에서는 아트앤테크를 전공했습니다. 그 베이스로 해서 오늘 무모함의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요. 감성놀이터라는 여기 DMC 첨단산업센터죠. XR 전문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상암에 있는 DMC 첨단산업센터에 우리 A동 7015에 있는 입주하고 있는 우리 XR 전문 기업인 감성놀이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필름 앤 비디오가 전공이고요. 대학원에서는 아트앤테크를 전공했습니다. 베이스는 홍대 근처에서 화실을 하면서 화실의 유미디어 전시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거를 기업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이렇게 XR 쪽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실감 미디어 쪽 주로 연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성 AI를 만나게 되면서 크게 변화된 거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던 도전 같은 게 있었는데요. 국제 페스티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성 AI를 활용하면서 국제 페스티벌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국제 고양이 AI 필름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내용들은 앞단에는요. 생성 AI 리뷰 아마 서치하면 바로 나올 텐데요. 생성형 AI 활용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트렌드. 요거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한 50페이지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정리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서치해서 바로 자료 다운받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단에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베이스가 되는 기술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직접 활용하는 얘기를 또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생성형 AI를 도전하면서 어, 국제 페스티벌을 어떤 조그만 기업이자 개인이 도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시간뿐 아니라 개인 또는 인디 페스티벌, 인디 스튜디오에서도 인력과 비용, 그다음에 버젓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생성 AI가 이슈가 되면서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실제 미디어 파사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오페라와 미디어 파사드의 결합이었는데요. 시간이 되게 짧고 비용이 굉장히 음, 빠르게 작업하는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생성형 AI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3인데 달리 2를 만나서 그 달리를 이용해서 생성형 AI를 만들고 그걸 다시 스케일업해서 미디어 파사드에 활용하면서 익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성형 AI, 특히 텍스트 투 이미지 부분에 굉장히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먼저 생성형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는 보편화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우리 챗GPT 4.0대죠. 그리고 예, 그 4.0 부분을 이용해서 대화형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대화를 하면서 물론 차를 잘 운전하면서 대화하면서 거기에 내용들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저장이 되죠. 그런 것들을 운전이 끝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텍스트로 옮겨가지고 활용하고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디벨롭을 해서 가치 있는 컨텐츠로 많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AI에 강의를 할 때는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시를 써보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시를 쓸때 이 나태주 선생님의 시의 느낌을 생성 AI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런 톤 앤 매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어떤 시를 집적해서 우리가 그 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느낌이 나는지 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수필 작업을 좀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필 피천득 선생님의 어떤 그 문장의 또는 그 단어들 그리고 전체의 톤앤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수필에서 표현하게 하는데 우리가 주제와 그 다음에 전체의 신업 같은 것들 이야기거리를 줬을 때 굉장히 잘 만드는 부분이 되죠. 실제 텍스트 투 텍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되고 특히 우리 대표들이나 기획자들한테는 기획할 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논문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에 키워드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몇백 자 또는 몇천 자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딱 맞춰서 정리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이 주가 되는 거지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문성이 없으면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셀렉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전문 분야나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 엔트로픽의 클로드 3.5를 또 쓰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항마로 나타난 챗GPT의 대항마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썼을 때 훨씬 더 어떤 MZ 세대의 단어 있죠. 그런 단어들도 우리 한국말로 해서 굉장히 잘 쓰게 되고요. 특히 우리 코딩 부분은 기가 막히죠. 코딩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식 수준은 대학원생들의 어떤 수준이 아닐까. 물론 대학원생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긴 하지만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런 친구들 잘 케어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인볼브해서 간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엔트로픽의 클로드 3.5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정식적으로 저는 서비스하면서 또 기획 측면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 코딩에 굉장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이썬을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창에서 이 블렌더라는 3D 툴에 쓸 때 이런 모델링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텍스트 투 텍스트를 그러세요? 이 목소리가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좀 잘 들릴까요? 네. 예. 그럼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텍스트 텍스트 부분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우선은 가람비즈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텍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비주얼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이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있는 미드저니가 주가 돼서 작업이 되고 그거를 기업 버전으로 사서 계속해서 트레이닝하고 거기에 우리 국내에 가장 큰 커뮤니티, 유명한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실력과 눈높이를 계속 높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어, 내가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싶은 생각,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생각, 그게 바로 생각이 돼서 이제 미드저니의 익숙함이 다시 이 옆에 있는 우리 컴피 UI로 옮겨가게 됐고요. 컴피 UI 이전에 웹 UI가 있었는데요. 컴피 U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야나 우리 시네마 4D 또는 블렌더 또는 언리얼의 블루프린트에 로드와 로드를 연결해서 어떤 걸 정의한다는 개념에서 저한테는 좀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듈화를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음 프로젝트나 다른 작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직접 내가 서버를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거는 매력적이죠. 그러면서 서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LLM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런 오픈 소스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메타의 오픈 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실제 어, 예, 올라마를 깔아서 셋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돌려보면서 이제 구축해서 내가 특정한 부분을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전공이 아니지만 특정한 부분에 원소스 굉장히 정선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내 컨텐츠에 어떤 그 어, 음,
뭐랄까요? 그런 샌드박스 그런 거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저와 대표님들이라면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도 컴피 U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공지능 강의하거나 설명할 때는 꼭 추천해 주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마이징, 내가 특정한 부분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텍스트 투 비디오 또는 텍스트 투 애니메이션을 갈 수 있는 교두부가 되기 때문에 펌피 UI를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알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나 텍스트 투 비디오로 가게 되는데요. 이전에 먼저 나왔던 아마 다 알고 있는 소라 정말 매력적이죠. 어떤 하늘 뭐 그런 느낌의 매력적인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영상이죠. 우리가 지금의 컨텐츠가 게임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영상이라는 베이스가 돼서 누구나 스토리와 그다음에 몰입도를 느끼면서 그 컨텐츠를 감상하는데 이거를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전공도 필름 앤 비디오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오픈 AI에서 나온 소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만 테스트할 수 있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우리 생성형 AI 비디오 생성할 수 있는 드림머신이 먼저 서비스가 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머신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됐죠. 어떤 우리가 텍스트 비디오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도전적인데요. 이제 기획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바로 이 텍스트 투 비디오가 가능하게 되면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에서부터 쓰고 있었던 젠2라고 하는 비디오 서비스가 이제 젠3 알파로 버전업 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소라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이게 오픈되길 바랬는데 올해 말이라고 했지만 언제 나올지는 이제 점점 늦어지면서 지금 그 다른 후속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해가고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하지만 매력은 아직도 소라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젠3 알파 버전의 무제한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이, 예, 결제했을 때 요 부분이 계속 없어지면서 바로 또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이게 무제한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무제한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결제를 했고 굉장히 좀 개인한테는 큰 돈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무제한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데드라인이 있는 영상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저한테는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만들고 있고, 조금 이따 소개시켜 줄 작품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젠3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시네 카메라라고 하는 어떤 조금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언리얼이나 또는 유니티에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 때 쓰는 카메라의 그런 무브먼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했을 때 천천히 눈을 향해서 가까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 주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초창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테스트 버전에서 무조건 100%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눈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렉트를 하고 그 부분을 또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셀렉트를 할 건지 우리가 생성된 결과물의 셀렉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센스와 감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젠3 알파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걸로 우리 생성형 AI의 영화 부분을 도전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의미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드는 부분이 생성된 게 그런 거겠죠. 내가 영화나 영상 전공이 아닌데 요즘은 마케팅이나 홍보에서도 이런 영상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마케팅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홍보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럴 때 제작 능력이 영상 제작 능력이 없을 땐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성형 AI의 텍스트 비디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는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젠3 알파가 큰 역할을 해주고요. 거기에 이 부분은 너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거기에 중국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 AI로 해서 먼저 중국 사람들만 서비스할 수 있게 돼서 중국 분들한테 아이디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클링닷컴으로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해서 배경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텍스트 비디오 서비스들에서 그런 우리가 3D를 공부할 때 마야맥스, 시네마 4D, 블렌더 같은 3D 툴이 있는데요. 그 3D 툴에 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비디오 서비스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좀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R&D와 워크플로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제가 너무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아까 같이 제가 50페이지 정리했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 리포트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 천천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이 발전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텍스트 이미지 부분에서 플렉스라는 부분의 서비스가 훨씬 더 강력한 서비스가 생겨났고요. 그 기술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우리 질이 좋은 퀄리티가 높은 결론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 있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한 부분도 추가됐다는 거 여기 그 페이퍼에 요 플렉스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터내셔널 캣 AI 필름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만들려고 먼저 청소년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로컬에서요. 여기는 안양시가 되겠고요. 웹툰 페스타를 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도움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도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케이 하고, 물론 작은 어떤 페스티벌이지만 여기 안에서 좀 의미를 만들어 주려고요. 10개의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텍스트 투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이야기죠. 이미지 투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한 개의 작품은 학생들, 청년들과 같이 작업해서 11개의 단편을 전시하는 페스티벌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초청이 돼서 2024년 10월 10일 날
우리 안양의 삼덕공원에서 이 웹툰 온앤오프 페스타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버젓이나 예산을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든 콘텐츠로 해서 그걸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어떤 실제 마켓이죠. 마켓에 진입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전시까지 할 수 있게 어른들이 도와준다는 거, 전시 장면 만들어준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연결돼서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도전해서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작품을 청년이나 청소년이 같이 만드는 게 컨셉이에요. 저 전체 처음에 시작할 로컬을 따뜻하게 하는 게 컨셉이라.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영화적인 개념, 물론 여기서 기술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이야기에 대한 거, 기본이 되는 거, 어떤 시나리오,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카메라의 무브먼트, 시네마틱 어떤 룩이나 또 카메라의 무브먼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 이거는 미술을 하건 어떤 우리 영화를 하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보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또는 몰입해서 집중해서 보이게 하는 그런 집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가리키고요. 그리고 나서 AI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미드저니로 해서 다 하고 싶었지만 이런 유료 서비스에서 부담이 느껴서요. 유료 서비스가 아니면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우리 감성 놀이터라는 회사 이름과 비슷한 플레이그라운드 AI를 소개시켜 줘서 거기서 만들게 됐죠. 그 친구들이 묘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늦게까지 작업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한 80% 정도 제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드는 걸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니? 와, 이야, 실력 좋은데, 지금 저는 중요한 거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수업 시간에 망치라고 하는데 대학원 수업에서도 망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망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벨롭해서 우리가 R&D라는 개념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받쳐서 선행 연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망쳤을 때 잘하고 저도 알고 보면 생성AI로 가장 많이 망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라는 작품이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톤앤 매너로 만들고 제가 옆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언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용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침 제가 영화 전공을 했던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 시나리오 학교를 다녔던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훨씬 더 이야기적으로 강력하게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언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캐릭터가 그 톤앤 매너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지만 근데 저도 초창기 작업대에서 어떤 캐릭터나 배경들이 톤앤 매너를 끝까지 유지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작업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랬을 때 더 좋은 방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문제점을 이해하고 불편한 점을 계속해서 개선한다는 거, 망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R&D가 되고 리서치하고 디벨로먼트에서 결과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 되는 거죠. 뭐 캐릭터 매뉴얼이 되겠죠. 어떤 앞에, 측면, 정면, 뒷면,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거기에 립싱크는 어떻게 할 건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화두를 던져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을 조언해주고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 10개 작품 중에 음, 가을이 되면은 비가 내리기 전에 비에서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그거를 이야기로 담은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컬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 사실은 이거는 꿈에 가까웠는데 생성 AI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가능성이 생기고 이제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성 AI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본이 되는 부분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아까 라인업서부터 매뉴얼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먼저 제작자가 크리에이터가 이해도가 있고 나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 작업에서는 그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우리 영화제가 같이 가는 프로젝트로 해서 이벤트 프로젝트로 해서 어디든 부르면은 가는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위스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위스에 어떻게 그 제일 비싼 물가를 통해서 갈 수 있냐. 하지만 지금 한번 위너 이펙트라고 할까요? 도전해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이런 걸 통해서 디렉터 유 아까 텍스트 이미지 누구나 이제는 실제 고양이까지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디렉터 유가 그 디렉터 이름인데요. 고양이 감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영화제 총 감독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이 작품도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기술 기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쭉쭉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류라는 게 셋업돼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실제 청소년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정보랑 노출이 안 돼 있고 그런 좋은 정보들과 그리고 또 좋은 지식들을 나누는 게 저는 캐드 앤 그래픽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잡지들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데서 저는 이제 디렉터 U라는 개념을 해서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10개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어휴, 이렇게 빨리 얘기했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요리사 얌인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일본 요리사인데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요리를 배우면서 어머님의 숨결과 그리움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만들면서 인공지능으로 뭘 다 하기보다는요. 제가 오늘이 벌써 7번째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 이 생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우리의 굉장히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한 만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오픈소스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서부터 해서 강좌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요. 다 전부 고양이가 나오고 고양이 감독들이 고양이를 주연으로 하는 작품으로 해서 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안양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만든 것까지 11작품이 상영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콘텐츠라는 거는
처음에는 조악하고 부족함이 망쳤으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같이 성장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되는다는 거는 사기꾼이나 그건 거짓말이 아닐까 싶고요. 한 번 하고 다시 이걸 디벨롭하고 가치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 생각과 아이디어와 영혼과 그런 감각까지 집어넣는다면 의미 있는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들이 다른 10개의 작품을 만들면서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그런 부분을 청년들 또는 또 우리 어, 대표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피나 댄스라고 해서 먼저 우리 그 아르코 예술극장 벽면에 얼마 전에 상영을 했던 내용이고요. 피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안무가님 있죠. 독일의 그 피나 댄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만들어 봤고요. 당연히 고양이가 춤을 추겠죠. 그런 부분 오늘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댄스 필름 영화제에 이 부분이 초대돼서 오른쪽에 보이는 공간에서 야외로 상영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도전적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콘텐츠들이 이제 도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성 AI 영화제도 이슈가 될 거고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모습이고요. 저는 오른쪽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진행이 됐고요. 시민들하고 함께 만나고 여기 아까 디렉터 U가 만들어져서 여기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망치고 그리고 디벨롭하고 몰입하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잘 전시가 됐고요. 잠깐 짧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 끝까지 보기에는 작품이라 일단은 요런 스타일로 해서 실제 고양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10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직 좀 보니까 너무 부족한 점 많아서 디벨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전하는 안양문화고등학교와 같이 이제 제2의 웹툰 온앤오프 페스타에 같이 여기 국제영화제 상영이 같이 되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런 도전들이 청소년들이 꽤 찾아보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도움이 되는 한 부분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어떤 심리치유 VR 쪽에 회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휴먼 쪽 만드는 쪽 회사와 모션 캡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감 미디어와 인공지능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 최성원 교수님, 너무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강연 잘 들었고요. 이제 참석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아마 받을 시간인데 우선은 시청자들부터 질문들이 들어오면 같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요.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간략하게 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영화 쪽은 저희가 AI를 이용한 영화 쪽은 처음 이제 요번에 콘텐츠를 다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보시는 국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화의 그 현 상황은 좀 어떠신지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빠르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거기에서 그 커뮤니티의 마스터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어떤 연구소장님이나 그런 것, 그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했던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AI 부분이 이슈화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끝났죠. 경기도에서도 AI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제를 주관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이슈된 기업이 전체 관리를 하고 이끌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미 거기에서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이 필요한 부분들, 영상이 필요한 분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어, 그 작은 기업의 어떤 홍보 영상이나 쇼폼이나 어떤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들 그런 부분에도 의미 있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 디자인 쪽, 아트 쪽, 그리고 또 게임 쪽에서도 이 이슈를 굉장히 받아들이면서요. 많은 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현재 그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인가? 거기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AI 필름 페스티벌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라이언 킹 그 감독이셨던 그 롭 민코트하고 또 관련된 이제 뭐 소라 사용해서 폴트릴 선생님도 포함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AI 필름 페스티벌 한 거에 대한 뭐 혹시 관련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트와 테크가 같이 만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고요. 지금 간과하지 못하는 게 부산영화제에서도 AI 부분이 정식 부분으로 되고요. 이전에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했던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미 AI 부분이 이슈화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영화제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컨텐츠의 어마어마한 확장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이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는 다른 기업과 개인과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유료 서비스는 보통은 이렇게 결제를 했을 때 거기에 음, 쓰게 되면 얼만큼 차감이 되는 그런 코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젠3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 결제를 였던 것 같고요. 무제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가격을 질문하셨으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테스트가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 돌려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차감이 된다면 금방 다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 버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빠먹은 게 있는데요. 사운드 부분도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 작곡 부분이나 아까 피나댄스에서 만든 거 전부 다 작곡을 인공지능으로 하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사운드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작곡과 음향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생성 AI로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부 다 유료 서비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AI라는 게 되게 공유 개념이고 누구나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이것도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진 그런 부분에 로 치우치면 어떨까 그런 우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이나 청소년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쪽은 뭐 워낙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앞으로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뭐 영화 쪽을 뭐 보는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닌데, 실제 거기서 만들어진 소스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로 그냥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저작권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찍는 거와 또 인공지능 쪽은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서버에 이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정선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발전된다면 어떤 독특한 그 기업 또는 개인만의 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룩에서 발전된다면 본인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베이스로 발전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 AI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텍스트 비디오나 이미지 투 비디오가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기존의 영상과 CG 그리고 또 리얼타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과 또는 우리 유니티 엔진에서 할 수 있는 시네마틱 영상하고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같이 믹스되고 연동돼서 가치가 창출되고요. 어떤 부분은 사실은 시네마틱 영상에서 훨씬 더 비주얼하고 퀄리티 있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잘 그 부분을 조율해서 간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또 하나 또 질문인데요. 네,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그 컴피 UI 같은 경우 이제 로드 타입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다른 협업 툴하고 이제 연계성도 좋고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그 감성 놀이터에서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활용하는 대표적인 도구 툴, 그거는 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 유료는 뭐고, 무료는 뭔지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런 툴에서 말씀드리면 예, 음,
일단은 이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있고요. 우리 그 오픈 AI 챗GPT의 유료 버전 4.0이 되겠죠. 그리고 또 클로드 3.5 이걸 쓰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료 버전인 미드저니를 쓰고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어떤 지금은 이제 웹에서 에디팅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돼서요.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주위에 책을 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의미가 됐고요. 생성 AI에서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은 컴피 U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피 UI는 정말 할 것들이 많고 각각의 모델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내가 그 부분을 디벨롭하고 가치 있게 만들면 나중에 그거는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컴피 UI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이미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피UI는 우리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부분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CG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고 컴피UI의 커뮤니티가 국내 커뮤니티 굉장히 가치 있는 커뮤니티들이 예, 있으니까요. 꼭 가입해서 가는 것도 전략적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서 많이 도움이 됐고 거기에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료 서비스의 비디오 부분은 지금 둘 다 쓰고 있는데요. 드림머신하고 그다음에 우리 젠3 알파 그리고 클링 AI를 쓰고 있는데요. 그 셋 다 각각의 장점을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툴을 쓸 때 처음에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쓰게 되는데요. 또 툴의 깊이가 생기면 노하우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도 직접 적은 시간에 여러 작업을 테스트해 보니까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는데요. 그게 진짜 본인한테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 좋다 나쁘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결정된 도구에서 가치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료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이 이점 공개됐는데 미드저니와 차이점. 예, 예, 저는 그 유선용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그 툴을 안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음. 그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 중에서 점점 뒤에 나오는 서비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지 않으면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익숙함이라는 건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공부할 수 있는 라인 또 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미드저니가 공개적이고 그 미드저니 와 아까 플렉스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발전시킨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더 공부해서 유선용 바람비즈 대표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아마 실제 대면하고 대표님하고 직접 뭐 만나서 얘기했다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결과물들도 실제 확인도 해보고 또 쓰시는 것들 다양하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우선 마무리 시간을 가질 건데요.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한번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요약 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변혁의 시대이고요. 그리고 또 이 변혁이 지나면은 또 큰 변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성형 AI는 우리 시대의 큰 변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도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이나 또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을 그냥 쓰는 것처럼 차후에는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우리 산업이나 우리 생활에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먼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함께 연구한다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아쉬운 점도 많고 더 듣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캐딘 쪽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여태까지 강의를 해 주신 우리 최석영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좀 응해 주시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